저희가 다음은 온라인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사례 얘기하시면서 중국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저희가 동북아 크루즈에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최근의 크루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유하고자 두 번째 발제는 중국 초상국 크루즈 연구원에서 그 고급 연구원으로 그 지금 재직 중인 희가의 연구원님 좀 모셨습니다. 지금 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어떻게 지금 지금 소개되어 있네요. 희가의 연구원은 상해해사대학교에서 크루즈 쪽으로 박사 과정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운정책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도 역임을 했습니다. 사실 두 분 인재이시죠. 어떻게 희가의 연구원님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소리 네네. 그러면 중국 크루즈 현황과 의미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谢谢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你的。今天我的发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중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초상국 그 크루즈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중국의 크루즈 산업의 최근 동향과 발전 추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크루즈 산업 발전 현황과 추세이고, 두 번째는 현재 중국 크루즈 산업 발전 현황과 또 그런 추세, 세 번째는 저희 초상국 그룹의 크루즈 산업 발전 전략, 네 번째로 한중 크루즈 산업 협력에 관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글로벌 크루즈 산업 발전 현황과 규모를 한번 보겠는데요. 코로나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죠. 연평균 5% 정도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크루즈 시장이 2020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다가 2021년부터는 이제 대형 선사들이 운항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운항 재개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 기간에 크루즈 시장 관광객은 2019년보다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2년간의 크루즈 시장 관광객이 2019년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글로벌 크루즈 산업의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아마 2023년이 되면 저희 크루즈 이용객이 약 3,1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2019년에 106% 정도로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크루즈 시장 관광객이 3,960만 명에 이르러서 2019년에 12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북미 지역의 크루즈 관광객이 가장 먼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빠르게 발전했던 아시아 시장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해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크루즈 관광을 전면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크루즈 건조 수요의 위축이 단기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즉 세계 크루즈 크루즈 건조 시장이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건조 시장이 활발하게 발전을 했고 발주량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 건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원래 납기 예정이었던 24척 중에서 14척만 납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크루즈 건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납기 수준이 2019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는 주문량이 또 급감해서 납기되는 크루즈 수량이 위축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건조가
2024년 2월부터 2023년 급감을 했는데요. 특히 크루즈 건조 발주 수요가 식으면서 신규 건조 주문량도 급감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선박 건조 가격도 높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크루즈 신규 건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낮아서 단기간 안에는 이것이 예전 시장을 회복하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크루즈 운영 선사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크루즈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겐팅 크루즈의 파산으로 크루즈 산업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크루즈 운영 선사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겐팅 크루즈 외에도 MSC가 부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항차 수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보다는 적지만 그 배드 수량이 이미 노르웨이지안보다 초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르웨이지안을 넘어서서 MSC가 전 세계 3위 크루즈 선사가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 운영 선사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수익이 낮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해서 선사가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같은 경우는 13척의 크루즈가 해체돼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크루즈선의 평균 선령이 18년입니다. 그래서 선령이 짧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적재량과 여객량이 여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루즈 운영사가 크루즈 신규 건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어 크루즈 산업 발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크루즈가 전면 재개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같은 경우는 교통운송부가 국제 크루즈 운송 시범 운항 재개 방안을 발표를 해서 국제 크루즈 운송의 시범 운항 재개를 선포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5월에 상하이 크루즈 항구 국제 크루즈 운송 시범 운항 재개 업무 방안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크루즈 시범 운항 재개를 계기로 상하이가 크루즈 경제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죠. 그리고 크루즈 경제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9월 19일 같은 경우는 교통운송부가 상하이 선전 크루즈 항구 시범지를 지정을 했고요. 이것이 크루즈 국제 운송 재개가 시작이 됐고 관련 부처가 협의를 해서 중국 국내에서의 그 크루즈 주요 항구가 해외로 나가는 국제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라 크루즈 산하의 MSC가 텐진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노선을 재개했고요. 또 MSC가 텐진에서 출발해서 5박 6일, 6박 5일짜리의 일본과 한국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그 중추절과 국경적 연휴 관광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관광에 대한 소비 욕구가 드러났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중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이런 다른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그 관광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물어났죠. 그리고 국경적 연휴 관광 기간에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소비자가 억눌려 있던 관광 소비 욕구가 폭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국내 크루즈 관광 시장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국내 관광 기업이 특히나 크루즈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관광 상품 개발 경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크루즈 시장 발전에 좋은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금년 3월에 중국 각 지역에서 발표한 그 크루즈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칭다오, 텐진, 다롄, 상하이에서 각각
그 크루즈 관광과 크루즈 산업 발전에 관한 그런 지침들과 방안들, 정책들을 발표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의 크루즈 관광 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고속 발전을 하고 2018년부터는 기존의 고속 성장에서 이제는 고품질, 질적인 성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발발 전인 2019년에 중국의 5대 크루즈 항구에는 687척이 기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85%나 차지를 하죠. 출입국 관광객 수가 연인원 381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92.2%를 차지한 수치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 항구만 해도 2018년에 많은 관광객들을 받다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크루즈 관광객이 줄었는데요. 다른 지역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크루즈 관광 시장이 예전에는 상하이가 독점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지역의 항구도 관광객을 접객하면서 더 많은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강 크루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그 장강 삼협 크루즈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비록 외부에서는 특수 시기에 특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장강 삼협 크루즈 내륙의 크루즈가 발전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장강 지역을 오고 가는 코로나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다시 운항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관광 상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마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부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들이 완비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관광객 구조를 보시면 장강 삼협 같은 경우는 외부에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이 반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국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보다 30대, 40대의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초상국 그룹의 크루즈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크루즈 산업 관련한 전략으로 봤을 때는 크루즈 건조, 크루즈 운영, 항구 그리고 부대 서비스 등 업무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크루즈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업무에서도 이 크루즈 관련한 모든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도시 안에서의 크루즈, 연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루즈, 그리고 내륙, 장강 크루즈 같은 내륙 크루즈, 해양 크루즈가 있습니다. 상하이와 우한, 충칭 세 지역에서 저희가 도시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326석이 구비가 된 크루즈입니다.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연인원 173만 명을 수용했습니다. 연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그 35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크루즈를 납기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형 연료를 사용하는 럭셔리 크루즈입니다. 이 두 척의 크루즈는 선전 베이브리지 그리고 홍콩 주하이 마카오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그 중국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크루즈 상품입니다. 특히 그 국경일이라든지 황금 주간, 연휴 주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특히나 럭셔리 크루즈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 크루즈, 장강 크루즈 같은 내륙 운항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장강 크루즈가 유명합니다. 1722석을 구비했죠. 그리고 저희가 원래 기존의 6척 이외에도 장강 3호라고 해서 최신 건조된 한 척을 더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위안 이상의 그 투자가 이루어진 새로운 그 내륙 크루즈가 장강에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6층짜리 크루즈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크루즈이고요. 작년 7월부터 공식 투입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엽 지역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장강에 투입한 신규 선박입니다. 장강 3호 같은 경우는 충칭에서 우한 그리고 충칭에서 상하이로 오는 다양한 노선을 개발을 했는데요. 즉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중국 국내에서 내륙 크루즈의 어떤 스마트화 혹은 친환경 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인 크루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강의 크루즈 상품을 좀 더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20년 12월 그 바이킹 크루즈와 합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최초의 5성급 럭셔리 크루즈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중국의 럭셔리 크루즈에 대한 관광객 수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이미 작년에 이 크루즈는 등록을 마쳤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저희 초상국에서 시아먼에서 선전으로의 노선도 개통을 했습니다. 선전이 모항이 돼서요. 중국 내륙 크루즈와 이것을 연결하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선전에서 홍콩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 가면서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럭셔리 크루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정서에 맞는 노선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을 쌓고 중국 크루즈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크루즈 산업의 협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한중 노선은 2017년부터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 8월 10일 중국 문화관광부가 이제 한중 크루즈 노선의 공식 재개를 선포했죠. 이것이 한중 크루즈 관광 산업이 양국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크루즈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북아 크루즈 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국의 크루즈 산업의 협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리한 것은 네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한중 양국의 크루즈 산업의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공유해 보자는 것이죠. 크루즈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만의 어떤 강점을 잘 살려서 크루즈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의 기항 목적지가 다양합니다. 양국이 각자의 특색과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 우위를 잘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노선을 개발하거나 제품 개발, 상품 개발, 정책 조율, 관광객 공유, 인력 육성, 그리고 그 육상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크루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으로 크루즈 운영 모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중 크루즈 관광 시장이 서로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또 양국이 서로 관심 있는 기업 간의 크루즈 운영 협력 관련된 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크루즈사라든지 크루즈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든지 크루즈를 공동으로 임대해서 운영한다라든지 혹은 한국이나 중국에 함께 크루즈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양국 정부가 굉장히 지지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중 양국의 크루즈 항구 서비스의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동북아 크루즈 모항이라든지 기항의 노선 대부분이 중국과 한국 노선입니다.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국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중 양국이 관련 기관들 간의 교류가 특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어떤 고객 대응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 대응하고 또 한국 서비스에 관해서 표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한중 크루즈 산업 협력을 조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역 기반의 크루즈 산업 협력 조직을 구축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크루즈 항구, 크루즈 선사, 크루즈 관련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컨벤션 산업 등이 모두 다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교류나 시장 리서치, 소통을 강화해서 크루즈 산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언론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언론이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해주어서 양국 간의 우호적인 왕래를 더욱더 활발하게 이끌어 가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크루즈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두 분 발제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잠시 장례 정리 후 바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